건축구조 과목을 공부하면서 선배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 자, 모멘트와 휨 모멘트는 다른 건가요? 구분하는 방법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구조 과목을요. 예. 그렇다면 이 모멘트라는 용어와 밴딩 모멘트라는 용어가 똑같이 모멘트를 공유하고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붙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죠. 그렇다면 이 용어에 대한 진지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이. 모멘트를 우리말로 해보니까 회전력이라고 합니다. 회전.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다. 력이죠. 그러면 무슨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 힘에 직각의 거리가 곱해지면 회전이 될 거 아니냐. 이때 회전이라는 것이 시계 회전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반시계 회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류가 보편적인 약속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계가 우회전으로 돌죠. 좌회전으로 돌진 않죠. 대부분 교통 체계가 좌회전을 통제하고 우회전은 내버려 두고요.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 어떤 인류가 보편적인 우회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익숙하니까 시계 회전을 플러스라고 본다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시계 회전이면 이렇게 부호가 붙는 거고 반시계 회전이면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그만 아니냐. 이게 회전력의 체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전력을 우리말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외래어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 용어를 저 학교 다닐 때는 모먼트 이렇게 불렀거든요. 모먼트. 좀 더 유식해 보이, 미국 사람 발음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읽든 상관없는데 이것을 요즘에는 그냥 모멘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모멘트. 그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시계 해주면 플러스 반시계인데 회전력을 구해라 이런 말을 안 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제 휨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른 공학 분야에서는 굽힘 모멘트라고도 합니다. 건축공학에서는 주로 휨 모멘트라고 부르죠. 그럼 굽힘이나 휨이나 또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모멘트의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수평의 부재들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진대.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반대되는 위쪽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있겠다. 휘어지는 건 이 두 개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다고요. 이거 말고 휘어지는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 좀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죠, 체계가. 그런데 휘어지는 게 어느 게 또 일반적입니까?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자신의 무게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언젠간 자연으로 돌아가죠. 네. 그럼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얘를 플러스 휨 모멘트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플러스 휨 모멘트. 그럼 얘는 마이너스 휨 모멘트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마이너스 휨 모멘트.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 일본식 또는 중국식 한자식 표현을 써서 플러스 휨이 그게 올바르다라고 해서 정모멘트라고도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럼 이거는 그거에 네거티브 반대니까 부모멘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다른 용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휨 모멘트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해보면 회전 방향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시계 회전, 이쪽은 반시계 회전이 조합이 되어야 아래로 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형태니까 왼쪽에서는 반시계, 오른쪽은 시계,
이게 조합이 돼야 위로 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 회전이 작용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회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평의 부재가 지지 조건에 따라 다르고 회전력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힘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로 휘어지기만 해봐. 그럼 그건 플러스 힘 모멘트라고 할게. 그 위로 휘어지면 마이너스 힘 모멘트라고 할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개의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전혀 다른 체계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실제 국가자격시험에 뭐 이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4kN이라는 힘의 화살표가 있어. 힘의 화살표가. 여기서 2kN이라는 힘의 화살표가 있어. 그런데 어떤 특정의 위치 하나를 떡 설정을 해주고 여기를 5점이라고 해볼까요? 요 거리를 1m라고 해보고 요 거리를 3m라고 한번 해보니까 시험 문제 회전력을 구해라 이런 말은 안 하고 이제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모멘트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5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5점에 대한 모멘트는 이 위치에서 화살표가 두 개 있어 힘이 4가 3 떨어져 있죠. 그냥 쓰는 거예요. 4 곱하기 직각거리 3. 이 위치에서 2가 1 떨어져 있어요. 2 곱하기 직각거리 1 했더니 이제 부호를 결정해야죠. 이 위치에서 이 머리를 보고 이렇게 회전 방향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럼 시기회전이니까 플러스고 이 위치에서 2는 회전 방향이 반시계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값은 12에서 10 빼니까 플러스 10. 즉 이 플러스의 의미는 시계회전 10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시계방향 모멘트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과목이 이 회전의 의미는 이미 잊고 있다는 거죠. 회전력을 계산하고 있는데도요. 그런데 자 시험 문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어떤 물체를 하나 제시해 줍니다. 수평의 보를 제시해 주고 자 여기 적당한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쪽이 5m고 여기가 1m고 이쪽이 4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여기에 쿵 하고 100이라는 힘이 찾아왔다. 그럼 이런 힘이 왔으니까 붕괴되지 않으려면 양쪽이 반발해야 되겠죠. 발력이 생기겠죠. 이 100이 가운데 갔다면 50씩 받을 텐데 지금 딱 봐도 이쪽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럼 100을 나눠 갔는데 힘 전체 거리 중에 이게 거리의 원리거든요. 예. 힘이 가해지는 반대쪽 거리를 회전력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60을 받아요. 가운데 있으면 50 받을 텐데 이쪽이 치우치면 반대쪽 거리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40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지점 발력이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진짜 느닷없이 어떤 특정의 위치 이 점을 5점이라고 한번 해보고 똑같죠. 여기도 5점인데 5점에 대해 모멘트를 구해라 이렇게 버젓이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화살표가 3개 있는데 40 곱하기 5 100 곱하기 1 60 곱하기 5 그리고 나서 이 위치에서 시계회전 반시계회전 또 얘도 시계회전이죠. 반시계회전 이거 했더니 이게 얼마입니까? 200, 300에서 300 0이 나옵니다. 근데 보기 지문에 0이 없어.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이 의미를 지금 못 알아채고 있다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출제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내가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건 단순 회전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휨 모멘트라는 것이 어떤 특정의 위치를 제시해 준다면 거기를 절단을 내서 한쪽만 계산하는 거예요. 40 곱하기 5 하면 200이에요. 100 곱하기 1하고 60 곱하기 4. 100 곱하기 1 떨어져 있죠? 60 곱하기 5죠. 그럼 300과 100의 차이가 200이죠. 한쪽만 계산하니까 200이야. 보기 지문에 200이 있어. 이거 계산하는 거였네? 이거 계산하는 거였네? 왜? 모멘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계산하라고 했네? 이제 항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휨 모멘트라는 것은 이 모멘트의 하위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회전력이 자연상에 존재해요. 수많은 회전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떤 건축 구조 부재와 만났을 때
부재를 휘게 만드는 것을 휜 모멘트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얘가 하위 개념이죠. 수많은 회전력 중에 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럼 휘게 만드는 이 휜 모멘트도 결국 상위 개념인 모멘트의 일종 아닐 거냐라는 의도로 자, 출제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not 이렇게 하면 지읒, 시읒, 디귿, 티귿 굉장히 많죠. 히읗도 되겠죠. 그럼 번호를 붙여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6개의 낫을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훈련해 보십시오. 저거 다르게 발음할 수 있는지. 그냥 다 낫입니다. 그냥 다 낫. 다 낫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어떤 문장 속에서 낫을 이야기하면 귀신같이 알아듣는 한국인들의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풀준백에 낫 좀 가져와. 그럼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3번을. 네? 오늘 낮은 너무 더웠어, 날씨가. 오늘 낮엔 너무 습하고 비가 오고 그랬어, 오늘 낮에. 오늘 낮에 무엇을 먹었어? 1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날 낳아주신 어머니. 쳐다보고 있어요, 몇 번? 6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잡한 책에 똑같은 발음에서도 구분하는 사람들이 아니 모멘트라고 했는데 이 두 개도 구분 못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훈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하다면 어떤 기본적인 용어 체계로 가보면 손쉽게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이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자, 건축 구조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